네, 한 주간의 이슈를 데이터로 풀어보는 데이터인 이슈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재권,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거 전격적인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국익의 갈등이 역사 문제에서 시작해서 경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이제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일본은 극히 유감이다. 최근에 부쩍이나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강력하게 국방부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지소미아 이거 파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네요. 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원체 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통일부에서 국방부를 적극 설득을 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네. 이게 정권 내부의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 지금 국익에 의한 결정보다는 모든 걸 정권 차원의 이익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내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여론의 동향을 체크하고 민주당 내부 지지층이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했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쯤 되면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지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결정하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건 형식 논리상으로 보자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일본이나 미국이 그 지소미아 관련한 혹은 경제보복과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전 당연히 파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 상황에서 국익은 잠깐만요, 교수님. 외교 상황에서 국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소 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양보하고 어떨 때는 또 숙여야 될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식이라고 하는 건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상대가 저렇게 성의 없이 대하는 모든 것들. 근데 적어도 한국을 지소미아에 묶어두려면 미국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8.15 발언에 대해서 응답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사실 포함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저는 문정부가 참을 만큼은 참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장에서 짚어야 될 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이번 결정 이후 우리 청와대 입장은 분명히 미국과 소통을 했고 미국이 이해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깊은 우려, 유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결정이 이뤄진 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소미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미일 동맹, 동북아 안보의 가장 골관인 한미일 동맹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겨주게 된 거죠.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국방부, 국무부에서 공이 나서서 방금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우려와 염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시작부터 이게 저는 신뢰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신뢰관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전에 사퇴해라. 특검 도입해야 될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국민청문회 열어서 한번 검증해보자.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께서. 지금 최근에 대학가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 아주 시니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도 치지 않습니다. 저는 학비도 내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가 조국입니다. 이런 말이 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 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건가요?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어찌 보면 특검을 하든 뭔가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단계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며칠 전에 여당 지도부나 또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조국 지키기로 또 결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께서 또 임명을 강행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안고 가는 건 궁극적으로 이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서 네. 결국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근거 없는 의혹만 쏟아내지 말고 정말 저는- 그렇게 궁금하면 청문회 하자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정말 그 노화된 정치 틀 안에서는 저는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기본으로 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정한 시간 동안 언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릴 건 그러고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걸러내고 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만 몇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청문회 기간 동안에 그걸 핵심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하루만 정해져 있는 청문회 내에 일관되게 발표해버리면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런 청문회 안 하는 게 맞죠. 여야 그건 간에 통과가 되니까. 조율을 해야 될 맞습니다. 부분이겠죠. 네, 저도 알겠습니다. 최선은 여야 간에 이제 해서 네. 7월 2주차에 38.6%를 기록한 이후 6주 만에 다시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30%대로 내려앉았는데 네. 하지만 반사 이익을 얻을 걸로 예상됐던 한국당도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0.1%포인트 하락해서 29.3%로 나온 특이하게 건데요. 한국당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여당의 지지도가 근 9주 만에 30%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취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가 40% 계속 머물고 있다가 네. 근 9주 만에 30%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현 추세가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뭐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제대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이대로 반사이익으로 넘어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콘크리트 지지층이 40%가 붕괴돼가지고 30% 내려앉았다는 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는 거죠. 자, 근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을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셨을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각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낙마했을 경우에 대통령 핵심 공약이지요. 이거 사법개혁, 이거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낙마를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국회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마를 해도 문제고 낙마를 안 해도 문제인데 낙마를 하게 되면 일단 촛불 정권의 상징으로 지금 뭐 불리다시피 하는 조국 수석이 무너지게 되면 촛불 전국 자체의 어떤 도덕적인 신뢰도에 우선 타격을 입겠죠. 향후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만약에 낙마를 안 시키고 계속 이대로 오임을 시키고 무리수를 써가면서 계속 유지를 하게 하려고 하면 향후 국정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야당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사법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국정 운영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처리될 일이 많은데 조국이라는 돌발 암초 때문에 국정 운영 자체가 없어지고 정치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계획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사법계획은 누가 합니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 수석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목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백성들의 민심의 동향입니다.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 본인들이 역대 다른 정권들처럼 똑같이 지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왜 생겼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런 시점에서? 사태가 생긴 네. 거는 결국은 촛불 탄핵을 통해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모든 종류의 법률 제도화를 통한 네. 개혁이 사실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 국회에 묶여 있는 겁니다. 국회를 묶은 건 누구냐? 자유한국당인 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한국당도 저는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도 총선 시기는 정말 째깍째깍 국방부 시기처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이슈 보면 우리 지역 인사이기로 해서요. 예.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예, 우리 뭐 경남이 지역구이신 분들이셨고요. 당선 가능성만 쫓는다.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김태호 전 지사도 지금 거창으로 이사를 했다고, 고향 거창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뭐 홍준표 전 지사든 또 김태호 전 지사든 두 분 다 뭔가 지역에서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 후보를 가진 당,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당내에서 경쟁을 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적 원내 진입이 어찌 보면 최우선 과제죠. 최우선 네. 과제인데 과거에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김태호 지사도 그렇고 두 분 다 나름 자기들의 험지에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두 분 다 고향 네. 아니면 뭐 고향 준고향 네. 이런 데 출마를 하실 걸로 거의 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 그죠? 예. 네.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나가서 선거를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당내에서 잠룡으로 성장을 해서 내후년 대선을 위해서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김범준 교수님의 안테나에 잡힌 걸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두 분 다, 예, 두 분 다 고향 옆 동네라도 출마하실 고향 걸로 보십니다. 옆 동네로 출마하실 것 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게 판단할 문제겠고요. 또 그에 또 맞선 상대인 또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지도 또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정말 뭐 쏜살같이 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데이터 앤 이슈의 끝 순서입니다. 교수님, 이 주에 인물 한 사람씩 베스트, 워스트 인물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차재근 교수님께서 먼저 좀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월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범준 교수님은 어떤 분을 저는 뭐 예.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당 대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 역시 워스트시고요. 예, 그렇죠. 이해찬 대표님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3일 날 오늘이죠. 오늘 지금 1주년 기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에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23일 날 통계청 발표해줬습니다.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가 드러났습니다. 통계는 이제 속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속일 수도 없고 그 원인이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몰락해서 그 빈곤층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가 벌어졌고 또 하나 지소미아 딱 맞춰서 날 맞춰가지고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했죠. 네.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파기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이면 국정 운영에 대통령과 청와대와 같이 공동 운명체고 같이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국익보다는 늘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이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 네.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시는 것 같아요. 워스트 이유를 그렇게 드셨습니다. 자, 마지막 유아로 평론가